온라인은 시간을 쓰려고 만든 게 아니고 시간을 절약하려고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같이 활용을 파트너 분들과 같이 해주시면은 이 네트를 성장시키는 게 되게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활용을 잘 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제가 준비했냐면, 필드에서 미팅을 할 때, 그, 체험을 저희가 많이 시켜드리죠. 근데 체험을 할 때 빌려드리는 그 성의가 굉장히 큰데, 그때, 좀 제가 많이 시행착오를 했던 내용들을 좀 같이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아우 이렇게 했었어가지고 내가 오래 걸렸다. 약간 이런 내용들을 시간을 줄이려고 공유해 드리는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지금도 힐리를 막 알리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체험을 시켜주는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때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어, 어떤 분들은 체험을 제가 해드리면 바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돌려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두 가지 사례 중에 그 차이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왜, 막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굉장히 아프신 분들은 사실 체험만 해봐도 알아요. 하지만 그런 분만 실리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으로 아파서 힐리를 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한테 멘탈을 위해서도 쓰고, 뭐, 가족을 위해서도 쓰고, 가정의 번창을 위해서 쓰고, 되게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체험은 그 모든 걸 담아낼 수는 좀 없죠. 그래서 조금 많이 아프시거나 즉각적으로 필요를 요하시는 분들한테 빡 느끼긴 하는데, 근데 많은 분들, 저 같은 케이스 같은 분들은 체험할 때 다 느끼지는 못해요. 그래서 체험을 할 때, 그렇지만 아프지 않아도 구매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구매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런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게 제품의 그런 차이와 아픔의 정도의 차이가 아니었구나. 개입의 깊이의 차이였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개입의 깊이요. 그러니까 체험을 시키는 동안 내가 그분을 얼마만큼 깊이 개입하고 잘 사용할 수 있게 돕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개입의 깊이를 어떻게 제가 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빌려줬을 때 보통 빌려주기만 하는 체험의 일반적인 프로세서를 보면은 아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어떤 분한테 체험해 보라고 빌려줬어. 그때 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럼 첫 번째 기계를 빌려주죠. 그리고 간단하게 사용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거기에도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써요. 시간도 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어떤가요? 기간이 끝나면 회수를 하죠. 저희가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근데 요렇게 딱 하는 것만 진행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예상되는 결과는요. 고마워, 잘 사용했어. 라고 돌려를 받거나 아니면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내가 바로 사기는 좀 약간 이런 반응들로 기계를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반복이 되면 빌려줘도 체험에도 큰 효과가 없는 건가 하면서 점점 아프신 분들 많이 아프신 분들만 찾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기계를 빌려주고 간단한 사용 방법만 알려준 다음에 기간이 끝나면 회수하는 그런 루틴이 아니라 그 사이에 무언가가 하나 더 강력하게 개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 저는 체험 기간 동안이 저는 피크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때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체험하는 기간 동안 저는 빌려주고 날짜를 잡고 체험하고 이런 집중도보다 빌려줘서 체험하는 그 일주일을 더욱더 초집중을 합니다. 그 사람한테 빌려주고 나서 왜냐 깊은 개입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일반 영양제나 화장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 영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습관화 루틴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어서 조금 더 깊숙하게 개입하고 해석해주고 해야지만 그분이 잘 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해석이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 빌려줬을 때 저는 초집중하는 구간이 일주일 동안 그분의 그 빌려줄 때 진동값을 제 핸드폰에 저장해 옵니다. 체험을 할 때는 그분한테 블루와 핑크 앱을 둘 다 보통은 깔아드리지 않고요. 핑크 앱만 설치를 해드리고 제가 블루의 진동값을 그분의 진동값을 따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지 빌려주는 그날도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사람들은 돌아서면 바쁜 일상에 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그 체험을 했던 뭘 써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좀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진동값을 따와서 이렇게 수시로 그분을 분석을 해봅니다. 근데 분석은 실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 빌려줬을 때 분석과 집에 갔을 때, 한 4일에서 7일 동안 집중해서 막 분석을 해보면 그 실시간이 아니라 패턴이 나옵니다. 그분의 패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예시를 이렇게 들어서 캡처를 해놨는데요. 이분은 보니까 뉴트리션을 분석을 했던 거예요. 저는 분석을 할 때 모든 힐리를 그냥 참고만 하고요. 주로 분석은 바이오 하모니 에너지틱 1번, 2번, 그리고 경락 1번, 2번. 경락 1번, 2번은 핑크앱의 메리디언스 1번, 2번입니다. 이름이 좀 달라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분석을 할 때는 경락 1, 2 그렇게 하고 자극 그리고 뉴트리션 정도만 분석을 해서 되게 직관적이죠. 몸에 관련된 이 방대한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직관적인 느낌이라 그거 정도를 분석해서 수치가 굉장히 높다 싶은 것들은 바로 캡처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분은 뉴트리션을 분석했더니 나이가 70이나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 뉴트리션을 분석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석 프로그램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3월 16일 날 나이가 나왔는데 3월 27일 날도 나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그분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분석해봤는데 오늘도 1번이 나이가 나오네요. 라고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이게 왜 나오는지 되게 특이하잖아요. 수치가 70%면. 그거를 문제 인식을 해주는 겁니다. 집에 가져가서 체험을 하는 동안 이 내용들을 계속 제가 데이터를 보고 알려주고 문제 인식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 인식만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왜 그런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 제가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 퍼센티지가 떨어질 때까지 돌려. 요 정도밖에 제가 해드릴 얘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챗GPT나 제미나이 활용을 잘 하시면 너무나 명쾌하게 그것들을 써야 할 이유들을 내 언어가 아니라 객관적인 언어로 어차피 카톡으로 보낼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딸려서 들어가면 잔소리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정보로 들리는 거예요. 너 썼니? 안 썼니? 이런 개입이 아닙니다. 어떤 수치가 높았을 때 그게 계속 드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왜 그럴까라고 하고 그 이유를 제미나이나 챗GPT에 같이 분석해서 물어본 거예요. 저도 나이가 그때 처음 떠가지고 이게 뭐지? 뭔가 느낌은 있지만 명확한 설명이 어려워서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설명이 잘 나오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뜨는 이유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실제 나이가 아니라 세포의 컨디션 나이입니다. 이런 때 많이 나옵니다 해가지고 회복이 느리거나 피로가 오래 가거나 탄력 재생력이 저하된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나이라는 프로그램이 많이 뜹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되게 명확하고 설명이 명쾌하죠. 이거를 본인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분은 어떤 성향이었냐면 어디가 특별히 심하게 아프진 않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맞더라고요. 그럼 내가 왜 이것을 써야 되는지 명확히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말한 깊은 개입이라는 것은 진동값을 따서 분석을 해서 패턴을 본 다음에 그걸 써야 되는 이유를 알려드려야 된다. 라고 이제 제가 오늘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반복해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제가 필드 미팅을 하면 저희가 코곤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코곤을 모두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미나이나 챗GPT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제가 11챕터에서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그 365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그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코곤 비즈니스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11챕터를 들어가시면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챗GPT의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데, 오늘 어차피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제가 반복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챗GPT나 제미나이는 인공지능인데요. 질문하는 방식에 따라 대답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거학이다, 근거가 없다, 이런 난감한 대답들을 듣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사용자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사용자 지정.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아프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법적인 분쟁이 생겼어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봅니까? 아니죠. 변호사한테 물어보죠. 그리고 부동산에 관계해서 궁금해. 그럼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의사한테 물어봅니까? 아닙니다. 부동산 전문가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처럼 챗GPT나 제미나이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전문가.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아무한테 물어보면 대답이 너무 방대하고 정확한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자 지정이란 프롬프트를 단톡방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있죠? 그 내용이 어디 있죠? 저 한번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니까 제가 지금 365 방에 바로 올렸습니다. 이게 사용자 지정 프롬프트니까 이것을 복사하세요. 길게 눌러서 복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제미나이 같은 거나 챗GPT나 형식은 똑같으니까 제미나이를 요즘 제가 좀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첨부를 많이 해도 무료로 진행되니까 여기를 예시를 들어볼게요. 얘를 지금 제가 365 단톡방에 실시간 올렸던 프롬프트를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붙여 넣으세요. 제미나이에게 물어보세요. 여기다 붙여 넣으세요. 붙여 넣으면 이렇게 엔터를 화살표를 치면 얘가 읽어주죠. 딱 읽어주면 그때부터 인식이 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힐리츠입니다. 하면서 저는 지금부터 이런 전문가, 주파수와 미세전류 전문가로서 당신한테 이 분석을 체계를 바탕으로 정리해서 대답을 해줄게요. 저한테 질문하세요. 라고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게 끝입니다. 사용자 지정.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왜 제 대답은 이상한가요?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사용자 지정을 딱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나중에 오랜만에 이제 제미나이를 딱 들어가면 다시 이렇게 처음 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그 지정했던 애한테 물어보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되게 간단합니다. 얘 이름을 제가 힐리츠라고 지정을 했잖아요. 그건 이름은 자기가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제미나이 여기 채팅창에 힐리츠라고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리아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인공지능 부를 때. 그런 것처럼 힐리츠라고 이름을 불러주면 얘가 네, 반갑습니다. 힐리츠입니다. 라고,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실 거예요? 하고 준비된 그 지정했던 전문가가 튀어나옵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이것까지만 잘 해내신다면,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어떤 질문을 해도, 점점점 얘는 학습을 하니까 저 체계적인 답을 잘 알려줄 거예요. 다시 돌아갈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 지정을 잘 해놓으시면 대답이 명확하게 잘 나오니까 요거를 꼭
활용하시라고 제가 얘기한 거고요. 세 번째는, 핵심에 좀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막 처음 쓰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주면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니즈가 있을 거예요. 이분 거는 뭐였냐면 다른 분인데 전립선에 관련된 니즈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이오 하모니 뭐 이런 경락 이런 직관적인 프로그램만 검색을 해봐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는 항상 탑5 안에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전립선 쓰세요라고 빌려줄 때 알려드렸지만 그래도 그분을 분석을 수시로 해서 계속 이게 높은 수치로 뜨고 있습니다. 이거랑 뭐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번갈아 가면서 이걸 사용해 주세요. 근데 그분에 관련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계속 언급해서 변화가 굉장히 뚜렷하고 써야 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언급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까먹고 안 쓰고 있다가, 아, 맞다. 빌려왔는데 써야지. 아, 아직도 수치가 추천이 계속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안 썼네. 라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이렇게 딱 세 가지 제가 분석해서 챗GPT나 제미나이로 왜 써야 되는지 해석하고 그리고 그분이 필요한 것들을 집중해서 계속 언급한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면 이 기계를 빠르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신뢰가 생깁니다. 내가 익숙해지고 신뢰가 생겨야 이 기능을 쓰고 싶고 써야 되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노출돼야지 되는 그 황금 타이밍이 체험하는 열흘입니다. 그때 이 놓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돌려줄 때, 나 바빠가지고 몇 번 못 썼어. 라는 말을 해서 돌려주면 그분이 성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보통의 패턴대로 가다 보니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분을 원망할 게 아니고 내가 깊이 개입해서 잘 쓰게 도와주지 못한 내 실수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빌려주십시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그거 한 1년 반, 2년을 겪었던 시행착오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아무 연락도 하지 않은 상태로 1, 2주를 빌려줘서 내가 받는 상황이 됐는데 그 친구에 대한 대답이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은 또는 나 바빴어, 못 썼어. 이것은 내가 개입하지 못해서 나온 데이터라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구매 결정 빌려줬으면 사실은 빌려가는 사람도 정말 괜찮고 필요하면 내가 사서 쓸 수도 있을 마음을 한 50%는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되게 훌륭한데 이왕이면 조금 더 잘 쓰게 좀 신뢰를 줘서 그 황금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블루앱을 힐리의 꽃이죠. 저희가 블루앱을 뭐라고 부르죠? 명의라고 부릅니다. 분석을 하는 그 명의가 무엇을 쓰라고 채택을 해주고 추천을 해주고 그걸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인공지능이 정말 잘 해석해주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손가락으로만 이 모든 것들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사람을 만나서 체험시키고 분석해주고 이런 많은 에너지를 한 80%, 90% 썼는데 그 빌려준 기간 동안 연락 단절로 인해 그 매듭을 짓지 못해서 그리고 또는 그 친구가 잘 쓸지 안 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내가 전화하면 부담스럽나? 이런 오해들 때문에 연락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난생 처음 본 기계를 집에 갖고 왔는데 어떻게 써나 아까 설명해 준 걸 막 써보려고 처음엔 애를 쓰고 있는데 친구가 한 번씩 야, 너 이거 높으니까 이거 써, 이거 써. 이걸 왜 써야 되냐면 챗GPT 물어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알려주면 그게 부담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관심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쓰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깊이 개입하시라는 말이 그런 얘기의 의도로
표현을 한 겁니다. 밀착 케어 해주셔야 돼요. 잘 쓰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구매 결정이 굉장히 빨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결정은 빌려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개입하는 순간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대표님들이 깊게 이해하시고 사용하셨으면 해서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제가 왜 이 영상을 공유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한 100번 정도 하면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 음식을 100번을 만들어 볼 수 있느냐가 이제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물어보면 100번 해본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마음가짐은 이걸 100번을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해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합니다. 네. 아, 네.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맛이 났구나. 네. 100번 해보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100번 할 필요도 없어요. 지인이 100명이 없어요. 이게 몇 분 정도의 그 아주 밀접한 그런 분들과 그리고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체험을 해주는 건데, 근데, 저는 사실은 100번까지는 아니어도 100번 가까이는 빌려줘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인만이 아니고 파트너 분들과 연동돼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시행착오를 줄이자라는 데이터를 저희가 코곤 금요일 10시 반에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아끼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들이 너무 많은 거절을 받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줬을 때, 체험시켜줬을 때 그분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듣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를 경험을 제가 많이 해보니까 너무 시행착오가 많았던 거예요. 너무 낯선 기계라.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갖더라.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더라.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이 10시 반에 진행을 하는 거니까 잘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반복이 되는데 100번까지 안 하셔도 대표님 거가 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하시고 파트너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게 내가 가서 이야기해 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그 문제를 겪기 전에 여기 와서 배울 수 있게 그렇게 하시고 혹시 실시간으로 일을 하시니까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365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서 봐 하지 말고 그 내용의 링크를 직접 카톡으로 보내주는 성의 요 정도는 해주신다면 온라인 사업을 하실 때 네트를 확장시키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